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가 14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 청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험에서 나름대로 약간의 의미 좀 부여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시설 예정지에서 각종의 이제 그 개발행위에 관계되는 내용 포함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큰 틀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고시가 나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결정고시가 나고 사업하기 전까지 사업이 이제 한 20년 사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지체 바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 전체적인 틀을 제가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정고시가 나면은 2년 안에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단계별 집행 공사 일정을 잡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잠시 설명 듣기만 하세요. 그래 공사 일정 잡아서 이렇게 그래서 시설 사업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로 자 2년이 지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죠. 개발행위라는 걸 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원상 회복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본사업으로 또 들어가면 돼요. 본사업으로 또 들어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부지 결정 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게 되면은요.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6개월 안에 이제 매수 거부하든지 결정하는 걸 여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매수 결정을 하게 되면 2년 안에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할 겁니다. 매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네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개발행위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하면 또 사업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으로 연결돼서 또 사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 미경과시에, 10년 경과시, 미집행시, 10년 경과 미집행시에 시설 부지로서의 존속 가치가 없는 경우에 있다면 지방의회가 관리계획 결정권자, 시설 결정권자에게 해제 권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배우고 계시고, 그다음 금전에 도입된 게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이제 토지 소유자도 이반권자에게 시설 결정의 해제 이반을 또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반권자가 안 해주네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정권자도 해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해제 권고를 하게 되면은 해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설부지 묶여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장기간에 걸쳐요. 보세요. 시설부지 결정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이 안 돼야지만 다음 날에 실효가 되거든요. 20년 너무 장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뭐 토지를 이용하는 개발행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부지에서 풀려나는 거죠. 풀려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바로 이런 걸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 드릴 테니까 그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의미 해석을 먼저 하시는 건데 여러분 뭐 교재에는 있는 건 아니고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자, 관리계획 결정이 나면은 도시계획 시설이 되고요. 그것을 설치하는 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할 텐데, 이 결정난 땅덩어리 이제 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건설 예정인 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시설 예정이라고 정하게 되는데, 이 땅은 수용 대상입니다. 시장님께서 토지 소유자가 싫다고 하셔도 강제로 뺏어서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 확장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당의 시설 사업과 관련 없는 개발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건설 부지라는 게 있는 집도 뜯어내는 마당에 거기다가 새로이 집을 짓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는 땅이죠. 자, 한번 봅시다. 시설 부지가 결정나면은 일단 시장님이 돈 주고 수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시장님이 돈이 없으시답니다. 수용을 안 해가네. 수용도 안 해가면서 시설 부지에 해당되면 개발도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설부지 묻겠지만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무단 방치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단 방치라는 경우는 재산권 침해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 제23조 3항에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도시계획 시설부지 이런 상황에서 손실보상 규정이 현행 국토기획법 그 전에 전시법 도시계획법상에 없었습니다. 이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재정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제 불합치하다는 거죠. 손실보상 규정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그래서 이제 입법 촉구를 냈고 그래서 서두르 만든 내용이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수용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장님께서 여러분이 싫다 하셔도 강제로 뺏어간다는 개념이 수용권이 나와요. 얘는 매수 청구권이죠,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권의 의미가 뭘까요? 이번 반대로 토지 소유자가 시장님에게 시장님, 당신 내 땅 사가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수용권과 매수 청구는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적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돼. 땅을 하나를 놓고 시장이 강제 뺏어가면은 수용권. 토지 소유자가 답답해서 제발 좀 내 땅 가져가라고 주장하면은 매수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든 땅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매수 청구권이 허용된다.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좀 틀을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발행위에 관한 내용을 배우시는 건데요.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단계별 집행은 실은 공사 일정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 일정은 3년 이내, 2단계 공사는 3년 이후에 하는 부분이죠. 좀 이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설명만 들으세요. 자, 이 과정에서 자, 시설부지 시설 예정지 결정 나면은 이 땅은 수용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리고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는 땅이라죠. 개발행위 금지가 된 땅이죠. 그런데 수용도 안 해가 개발행위도 못하게 해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배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실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설부지 결정나고 2년 미집행 상태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개발행위에 관계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시설부지 결정나고 10년 지났을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바로 이때 이걸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라고 합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권과 개발행위에 관계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학습하려고. 그래서 바로 이걸 순서대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은요, 시설사업 파트 안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교재는 196페이지. 기본서 196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종류 등도 나와 있고 그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는 게 나와 있죠. 바로 이제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의 그 수립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공고 등등에 해당되는 내용들 거기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일단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단계별 집행계획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구성된 내용이 있고요. 그렇게 구성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게 되느냐, 좀 흩어져 있는 것에 있어서 그래요. 바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는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은 그 내용은 자, 180페이지입니다. 기본서. 기본서 180페이지를 가면은 도시계획 시설 부지 개발행위라는 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계별 집행계획 표현 자체는 일단은 196페이지 쪽에 가 있고 시설 사업할 때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르는 이제 시설 부지 개발 행위에 관한 규정은 180페이지가 있다고 180페이지가 이것을 좀 제가 흩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정리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그 전체 흐름을 알기 쉬워서 흩어져 있지만 설명을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설부지 시설 예정지입니다. 수용 대상이며 개발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는 땅이죠. 근데 시설부지 결정나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집행이 안 됐습니다. 수용도 당연히 안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공사 일정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답니다. 언제 사업할지 모른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1단계 집행계획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됐었을 때 당만 이제 2년 빈 땅 돌려두고 최소 3년 이상을 빈 땅을 돌려두게 돼 있다는 거죠.